페이지 282페이지 이걸 나갈래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깊숙하게는 모르더라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도의 수준은 그래도 배우도록 합시다. 네. 알겠죠? 자, 일단 특수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전제 조건. 특상론의 조건이 몇 가지예요. 학교에서 수업 나갔으면은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특수 상대성 이론의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1. 뭐예요? 빛의 속도. 광속 불변의 원리. 아시겠죠? 두 번째 조건 뭐예요? 상대성 원리는 맞다. 이거는 인정하자라는 게 조건 두 가지야. 광속 불변의 원리하고 상대성 원리.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맞다라고 한 다음에 풀어 헤쳤더니만 수학적으로 정리했더니만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발생되는 결과 또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 특수 상대성 이론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세 가지야. 하나, 시간 지연 현상.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뜻이에요. 시간 지연, 시간 느려짐. 두 번째, 길이 수축 효과. 길이가 짧아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세 번째, 질량 증가 효과. 이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일단 특수 상대성 이론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의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오늘 이해하는 게 목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일단 특수 상대성 이론이 누가 얘기를 한 건지는 알잖아. 아인슈타인. 특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한 거고요. 네.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 과학사적으로 이 당시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배경 지식은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네. 알겠죠? 배경 지식, 특상론이 펼쳐질 때의 이제 배경, 과학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뭐냐면 전에도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설명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왔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빛은 일단 파동이다 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삼고 갑자기 특상론 얘기하는데 빛이 왜 나오냐면 중요한 게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빛은 파동이다. 그러면 파동은 뭐가 있어야 돼? 매질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가 퍼져 나가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파동이죠. 네. 그죠? 그러면 빛도 파동이라고 전제를 깔았으면 빛도 매질을 이용을 해서 퍼져나간다는 얘기잖아. 네. 그게 성립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태양이 있어. 지구가 있어.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여기는 우주 공간이죠. 네. 그지? 네. 햇빛이 지구에 들어와요. 그지? 그럼 우주 공간은 빛이 이용을 하는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매질. 매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로 또 깔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과학자 이 아인슈타인의 특상론이 나올 때 그 당시에 이런 논란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증명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빛은 우주 공간을 지나서 지구에 오는데, 그러니까 좁은 영역에서는 지구에 오는 빛이고 넓게는 우주 공간에 날아다니는 빛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곳은 뭘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빛의 매질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이게 성립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채워져 있는 빛의 매질이 도대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증명해보자, 이걸 한번 밝혀보자, 이런 실험들이 막 진행되게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빛의 매질, 우주 공간에 채워져 있는 빛의 매질 이름부터 집니다. 이 이름을 뭐라 그래? 에테르라고 이름을 먼저 지어. 그래서 우주 공간에 빛을 전달하는 매질을 에테르라고 하고, 이 에테르가 존재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실험에 돌입을 하게 돼요. 알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젊은 과학자 유명한 실험 중에 이런 실험이 있어. 에테르가 존재를 한다면 얘가 태양이 있고요, 우주 공간이 있고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매우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해 가잖아요. 그리고 이 에테르는 우주 공간에 가득 채워져 있고요. 생각으로는 우주 공간에 채워져 있는 에테르는 움직여 안 움직여? 그냥 채워져 있는 상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로 멈춰 있단 말이야. 정지해 있는 에테르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에테르로 채워져 있어. 근데 그 사이를 지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태양 주변을 공전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에테르가 채워져 있는 공간에 지구가 이렇게 가. 그러면 지구의 입장에서는 에테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뚫고 가면, 관측자인 지구의 입장에서는 에테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움직이고 있어. 에테르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해석이 돼야 되겠지. 이걸 에테르 바람이 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내 알겠니? 지구의 입장에서는 지구가 에테르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지만 지구의 입장에서는 에테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해되지? 여러분들 뭐 비유를 하자면, 바람이 안 부는 날 자전거 타고 가고 있으면, 자전거 타는 나는 바람이 불어 안 불어? 불어요. 불지. 근데 바람이 안 부는 날, 그 공기를 뚫고 지나가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듯이 에테르 바람이 분단 말이야. 지구가 여기를 이제 공전할 때는, 이 방향으로 공전해 갈 때는 에테르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어야 돼? 오른쪽으로 이렇게 불어야 되겠지. 이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면 정지되어 있는 에테르 공간 안에 지구가 공전해 가면 지구의 입장에서는 매 순간순간 에테르 바람이 불어야 돼. 근데 에테르라는 놈이 그러니까 빛의 매질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파동은요, 매질이라고 하는 그 놈이 정지해 있는 매질이느냐 아니면 매질 자체가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어떻게 되냐면 달라지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정지해 있는 공기야. 소리의 속력은 대략 300m/s란 말이야. 초당 300m 날아가. 근데 이 공기가 소리의 매질인 이 공기가 가만히 있는 공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 바람의 속력이 50m/s의 강풍이 불고 있다고 쳐요.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데 내가 이 방향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 그러면 내 목소리의 속력은 300m/s가 아니에요. 얼마가 돼? 350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소리의 기본적인 속력이 300. 근데 그 방향으로 매질이 이동을 해버려. 그러면 소리의 속력은 더해져야 되겠지? 350의 속력이 된다고.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매질 자체가 이동을 한다면 그 매질을 타고 퍼져나가는 파동의 속력 또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 아이디어로 에테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지구가 이 방향으로 가느냐, 이 방향으로 가느냐, 이 방향으로 공전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에서 빛의 속력을 쟀을 때, 그러니까 이 지구 내에서 이렇게 쏜 빛, 이렇게 쏜 빛, 뭐 이런 속력을 쟀을 때, 에테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쏜 빛의 속력과 이렇게 쏜 빛의 속력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된단 말이야. 에테르의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그지? 그래서 이 빛의 속력과 이 빛의 속력은 달라야 된다. 이 아이디어로 정밀하게 측정 실험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뭐냐? 원래 실험의 목적은 이 실험을 통해서
방향에 따라서 사용된, 그러니까 쏜 빛의 속력이 다르게 측정되어야 된다. 다르게 측정된다면 우주 공간에는 에테르가 존재한다. 이걸 얻으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실험 결과는 목적에 달랐어. 어느 방향으로 빛을 쏘든 빛의 속력이 뭐야? 똑같아요. 동일했다. 그래서 실험이 목적에 맞지 않게 실패를 하게 돼. 실험의 목적은 에테르를 찾으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실험의 그 결과값은 예측한 게 안 나오네. 그래서 실패. 근데 그 실패가 뭘 증명한다는 얘기야? 에테르가 없다라는 걸 오히려 반증을 하게 돼. 그래서 그 실험을 한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게 돼. 아시겠어요? 실험에 실패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실험의 실패로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게 돼. 알겠니? 그래서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는 또 뭘 의미하게 되냐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측정하든지 간에 빛의 속력은 다 뭐했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얻어져. 동일했다. 이런 것들이 얻어지게 돼. 알겠어? 그래서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이런 실험 실험의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알겠지? 자, 여기서 그러면 요거 얘기하자. 광속 불변의 원리가 전제 조건이라 그랬지. 얘 뜻 뭐예요? 여기서 광속은 아무 때나 빛의 속력이 아니라 진공에서의 빛 속력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빛의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빛은 진공에서 날아가고 있을 때가 진행하고 있을 때가 속력이 가장 뭐하다 그랬어? 빠르고 물에서 진행하고 있을 때 유리 속에서 빛이 진행할 때 속력 다 달라요. 하지만 여기서 광속은 아무 때나의 빛의 속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공 속 빛 속력을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우리가 흔히 문자기로 얘기하는 C. 요 빛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누구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관찰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의 관찰자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얼른 앉아, 쉬우야.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야구 좋아해? 관심 좀 있나? 좋아해? 난 야구를 별로 몰라. 세계 가장 투수 중에서 야구공을 던졌을 때 가장 빠른 속력 어느 정도 내냐? 170? 한 200 낼 수 있어? 200 속력? 구속 200. 아직 그런 사람 없지? 난 낼 수 있어. 예? 뭐 비웃냐? 비웃어? 해보세요. 아니 킬로미터 파워. 구속 킬로미터 파워잖아. 200km 파워에서는 난 낼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야구공 던져봐야 나는 선수도 아니고 연습도 안 했으니까 일반인들이 보통 어느 정도 돼? 한 100 정도? 100 내도 좀 빠른 거 아니야? 그지? 좋아. 그래 나도 한 일반인의 평균이라고 치고 100에 구속을 낸다고 치자. 나 200은 낼 수 있어. 200이 뭐야? 300도 낼 수 있어. 뭐야? 어떻게? KTX에서 달리던 열차에서 내가 공 던지면 300 만들 수 있어. 그렇죠. 안 그래? 그렇긴 하죠.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알겠니? 현실 세계에서 물체의 속력이라고 하는 건 상대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그냥 정지해 있고 너희들도 정지해 있고 내가 던진 야구공은 그냥 정지 상태에서 내가 던졌을 때 최대 100의 속력을 낼 수가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KTX처럼 굉장히 빠른 열차, 한 200km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 열차 위에 내가 타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지해 있어. 그 상태에서 KTX 탈 내가 달리는 방향으로 야구공의 속력을 던져. 그러면 너희들이 봤을 때 그 야구공의 속력은 원래 내가 던질 때 만들 수 있는 100의 속력에다가 KT의 속력이 200이라면 너희들이 본 내가 던진 야구공의 속력은 얼마가 돼? 300이 된단 말이야. 이게 상대 속도야. 알겠니? 근데 광속 불변의 원리는 뭐냐? 빛은 상대 속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해돼? 네. 그럼 빛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KTX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력의 우주선이 있다고 쳐. 네. 우주선 속력 자체가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 자체가 0.5c의 속력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빛의 속력의 절반의 속력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있다고 쳐. 여기서 우주선이 라이트를 켜가지고 빛을 쏴. 당연히 빛의 속력은 원래 C였지. 그거를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이 우주선에 쏜 빛을 봤다고 쳐. 그러면 현실 우리가 잘 적응하고 있는 세계에서의 저 빛의 속력은 얼마로 보여야 돼? 1.5. C의 속력은 원래 빛의 속력이 있는데 우주선 속력이 0.5C잖아. 네. 그러면 지구에서 본 이 빛의 속력은 얼마로 보여야 돼? 1.5C로 보여야 되겠지. 근데 빛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야. 얘가 보더라도 이 쏜 빛의 속력은 얼마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C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물론 이 우주선의 관찰자 조종사가 빛을 쏜 이 빛을 얘가 봤어. 얘도 얼마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C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빛을 보든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가 빛을 쏜 그 빛을 보든 간에 누가 봐도 광속은 그대로 그냥 얼마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C로 보여야 된다. 상대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빛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알겠니? 네.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의 조건입니다. 됐어요? 어떤 조건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상대성 원리는 뭐냐? 상대성 원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성 원리는 그 옛날에 이미 얘기했던 사람이 있죠. 아, 갈릴레이가 얘기한 상대성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성 원리는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성 원리는 이런 거야! 내가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 지금 여기 봐봐. 이 그림처럼 관찰자 A가 있고 관찰자 B가 있는데 여기는 지구, 여기는 우주선. 이 우주선이 0.5c의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쳐요. 물론 이 우주선의 속력은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직선. 알겠지? 알겠지? 여기서 질문. A가 운동 중이야? B가 운동 중이야? A. A가 운동 중이야. 당연한 얘기잖아. 네. 그지? 정답은 둘 다. 모른다. 왜? 모른다가 정답이야. 왜요? 그게 상대성 원리야. 예? 알겠어요? A가 보면은 누가 운동 중이겠까? B가 운동 중이야. B가 봤을 때 A. A가 운동 중이야. A! 그거는 관찰자 기준으로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운동 중인 건 A가 운동 중인 거잖아요. 라고 판별할 수 있잖아. 네. 증명해봐. A가 운동한다는 거. 근데 둘 다 운동 중인 거 아니에요? 증명해봐. 어떻게? A가 운동 중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래? 증명할 수가 없어. 지금 우주 공간에 있어. 주변에 대상 뭐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주변 물체가 없어. 우주 공간에 A가 등속 운동해. 내가 설명은 그랬어. A가 등속 운동하고 B는 가만히 있어. 알겠지? 그러면 A 입장에서는 B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등속 운동하는 거야. 근데 B 입장에서는 A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등속 운동하는 거야. 서로가 너가 등속 운동해, 너가 운동 중이야 이렇게 서로 네가 운동 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누가 맞는지 한번 증명해봐. 증명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성 원리가 그거예요. 정지와 등속 직선 운동은 본질적으로 같다. 비교 불가다. 그거를 좀 어려운 문장으로는 정지 상태와 등속 운동 상태에서 적용되는 물리 법칙은 뭐하다는 얘기야.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만약에 얘네들이 누가 실제로 운동 중인지 증명하려면 물리 법칙이 다르게 적용된다면 에이 너한테 적용되는 물리 법칙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운동 중이야.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거든.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돼. 그게 상대성 원리. 알겠니?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누가 운동 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특수라는 이 앞에 왜 이 특수라는 말이 붙었는지 이해되니?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두 가지 버전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하나가 뭐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야. 그러면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의 차이는 뭐냐?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이론이라는 뜻이야. 그 특수한 경우가 뭐야? 이 경우야. 뭔 말이냐면 지금 얘처럼 뭐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간에 관찰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관찰자가 A가 있고 관찰자가 B가 있을 때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관찰자든지 간에 이 상태 아니면 이 상태만 형성된 관찰자 조건일 때가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 상황이 특수상대성 이론 적용이야.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 만약에 여기서 관찰자 C가 있는데 이 우주선은 관찰자 D라고 하자. 얘는 점점 빨라지는 가속 운동을 한다고 쳐요. 네. D 관찰자는 가속 운동하는 관찰자라고 쳐요. 네. 그러면 D 관찰자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하지가 못하죠. 못해요. 가속 운동은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운동, 대부분의 운동이 무슨 운동이야? 가속은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부분의 운동이 다 가속 운동이야. 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지? 날아가는 파리 가속 운동하잖아. 방향만 변해도 가속 운동인데.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어. 정지해 있던 엘리베이터 탔더니만 움직이기 시작했어. 가속 운동이야. 버스를 탔어. 버스가 뭐 직선으로 가? 아니죠. 곡선으로 가기도 하고 정지했다가 가기도 하고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가속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가속 운동이야. 그게 일반 상대성이야. 특수한 경우는 없는 경우에 등속 직선 운동 또는 계속 정지해 있는 경우, 그게 특수한 경우고 거기에 적용되는 이론이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정지와 등속 직선 운동은 구별 불가다. 또는 정지 상태와 등속 운동하는 시스템 내에서 적용되는 물리 법칙은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이게 상대성 원리야. 알겠니? 그리고 정지 상태와 등속 운동하는 이런 시스템을 과학에서는, 물리에서는 무슨 개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관성계라고 얘기해요. 관성계.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란 관성계에서는, 어떤 관성계든지 간에 관성계에서는 적용되는 물리 법칙이 다 뭐한 법칙이 적용된다?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관성계. 알짜임이 얼마인 시스템 내에 0인 시스템. 얘를 관성계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가속 운동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가속 운동하는 이 관찰자는 무슨 계라고 얘기를 할까? 비관성계. 가속 운동할 때는 비관성계. 대충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됐니? 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정리하기에 앞선 배경 지식은 이 정도를 일단은 알아두면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 된 겁니다. 알겠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하나는 광속 불변의 원리. 빛의 속도는 상대 속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와도 빛의 속도 물어보면 그냥 뭐야?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은 관찰자 A가 봤을 때, 관찰자 B가 봤을 때, 관찰자 C가 봤을 때 어쨌든 빛의 속도는 어쩌고저쩌고 한다. 답은 그냥 뭐가 나와야 돼? 식으로 측정돼야 됩니다. 누가 봐도 빛의 속도는 C로 측정된다. 알겠지? 근데 뭐 관찰자 A가 봤을 때 관찰자 B가 본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보인다 그러면 그거 당연히 틀린 거야. 빛의 속도는 그러면 둘 다 그냥 C로 측정돼야 됩니다. 그게 광속 불변의 원리고, 두 번째 상대성 원리는 정지 상태와 등속 직선 운동 상태는 구별 불가다. 상대적으로 동일한 운동이다.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는 내가 너를 봤을 때 네가 운동 중인 걸로 보이는 거고, 반대로 네가 봤을 때 내가 뭘로 보인다는 얘기야. 움직이는 걸로 보여야 된다. 상대적이다. 운동은 상대적이다. 라는 게 상대성 원리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시간 지연 효과, 길이 수축 효과, 질량 증가 효과가 있다 그랬지. 효과라고 해야 되나?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얘기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핵심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 시간 지연 효과, 길이 수축 효과, 질량 증가 효과에서 자 일단 써놔.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질량 증가라고 하는 이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 고유 시간, 고유 길이, 고유 질량 또는 고유 질량은 정지 질량이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자,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고유 시간, 고유 길이, 고유 질량이 뭔지 찾아서 일단은 찾았다면 정리해 놓고요. 정리했다면 잠깐이라도 이해하게끔 합니다. 5분 정도 봅시다. 고유 시간, 고유 길이, 고유 질량을 뭐 문자기로 그냥 시간 고유라고 해서 뭔가 T0라고 쓴다고 치자. 고유 시간의 문자 기호라고 할게요. 고유 길이는 L0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고유 질량, 정지 질량은 M0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치자. 뭐 어떻게 표기하든지 관계없는데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고유 시간은 뭐냐? 우리가 시간을 재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시계 있어야지. 시계. 뭐 스마트폰에 있는 시계를 이용한다고 치자. 알겠지? 여기 시계가 들어있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로 측정된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림에서 봐봐. 얘가 우주선이고 여기 우주선 안에 관찰자 A가 있다고 치고요. 지구에 관찰자 B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이 우주선은 매우 빠른 속력 0.8C의 속력으로 날아가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알겠죠? 그런데 얘가 운동을 하는데 그 몇 초 동안 운동하는지 시간을 재려고 그래. 그래서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림에서 시계를 A가 가지고 있다고 치자. A가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칠 거예요. 잘 들어. 알겠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간다고 쳐. 날아가. 몇 초 걸렸니? 시계를 쟀어. A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뭐 2초 걸렸다고 치자. 그냥 설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렸어. 라고 하고요. B는 얘가 운동한 시간은 물론 이 시계로 볼 거예요. 이 시계로 보는데 얘가 봤을 때 몇 초 걸렸다라고 볼까? 뭐 몇 초 걸렸다라고 보겠지? 근데 얘가 측정한 시간은 2초가 아니야. 달라요. 이때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건 누가 잰 게 고유 시간이야.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A야. 쉽게 얘기할게. 시계를 가지고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은 우리는 고유 시간이라고 한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고유 시간, 고유 길이, 고유 질량 싹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뭐냐면 시계를 바라보는 A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시계를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 이 시계가 정지해 있는 시계야, 운동 중인 시계야. A 입장에서는 정지해 있는 시계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인데 나애가 운동 중이라고 판단해. 관찰자 본인은 운동 중이야, 정지해 있어. 정지해 있단 말이야. 정지해 있는 애가 정지해 있는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본 시계는 그냥 정지해 있는 시계야. 그 정지해 있는 시계로 측정된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B라는 관찰자가 봤을 때 시계가 정지해 있어, 운동 중에 있어? 운동 중에 있어. B가 봤을 때는 시계가 여기 있다가 여기에 시계가 있다가 여기에 시계가 있다가 결국은 여기에 시계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야. B가 봤을 때는 우주선관과 시계가 이동할 거 아니겠니? 그럼 B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아니야. 간단하게. 알겠죠? 그랬을 때 A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A가 측정한 시간이 2초가 걸렸다고 쳐요. 이 T0가 2초였다고 하자. 그동안에
B가 봤을 때는 그 시간이 2초보다 크게 측정돼. 4초 이렇게 측정돼.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야. B가 봤을 때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다는 얘기야. 4초 걸렸는데 B가 봤더니만 A 자체는 이 안에 있는 시계가 몇 초로 가는 것처럼 보인대. 2초 가는 것처럼 보인대. 그래서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시간 지연이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동건아? 그러니까 네가 재는 건 내가 우주선이야. 우주선이 지금 A야. 내가 A야. 여러분들이 그냥 지구에 있는 B 관찰자라고 해. 알겠죠? 그리고 내가 우주선을 매우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여차나 엄청 빠른 속력으로 우주선을 쭉 가고 있어. 이 동안에 여러분들이 제 시간이 몇 초 걸렸다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는데 몇 초 걸렸다고? 4초 걸렸다고. 너희들이 얘네들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니들이 봤을 때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는데 몇 초 걸렸다고? 시간으로 재빨리 재봐. 그래도 근사하게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재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관념으로. 내가 가는데 4초 만에 도달을 해. 그렇게 보인다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손목 시계를 봤더니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봤더니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손목 시계는 초침이 몇 초만 지나가는 걸로 보이더래. 2초만 보이더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뿐만이 아니라 관찰자 A가 됐든 관찰자 B가 됐든 간에 자기의 시간은 그대로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가요. 그렇잖아. 근데 정지해 있는 관찰자는 항상 정지해 있어요.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을 봤을 때 또는 운동하는 물체를 봤을 때 그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은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1 여기서부터 1초 2초 얘는 2초 걸린다고. 운동하는 관찰자를 봤을까? 운동하는 물체를 봤을 때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운동하는 물체를 봤을 때 운동하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시간 지연이야. 알겠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여러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갈까? 빠르게. 여러분들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 왜냐면 얘 입장에서 누가 운동 중이겠니? 얘가 운동 중이야. 그래서 얘가 봤을 때는 B가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된다. 느리게 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간다는 얘기야. 시간이 조금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야. 조금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느리는 거야. 얘가 4초, 자기가 4초 갈 동안에 얘는 몇 초 갔다고? 조금 갔다고 2초. 얘가 느리게 가는 것처럼 간다고. 근데 얘가 관찰했을 땐 얘가 뭐 하는 거야? 느리게 가야 돼. 왜냐면 얘가 봤을 때 얘가 뭐 하는 중이니까. 이 방향으로 운동 중이라서. 그냥 받아들여. 이해 안 돼. 받아들여. 그래서 시간 지연은 일단 고유 시간은 누가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이라고? 시계 가지고 있는 놈이 측정한 걸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은 고유 시간이라고 안 해요. 이 시간은 그냥 또 다른 관찰자가 측정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T라고 하자. 그러면 이 T0와 고유 시간 T0와 T의 관계는 누가 크다는 얘기야. 항상 T가 커요. 관계식이 T0와 그냥 T에서 T가 항상 큽니다. 크거나 같겠지. 알겠지? T가 항상 크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T 값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아시겠죠? 학교에서 로렌츠 상수, 감마값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런 거 안 배웠지? 그것까지 들어가지 말자. 어? 식은 알려주시긴 해요. 아, 식은 알려줬어? 그럼 외우자. 그러면 식은 알려줬으니까. 로렌츠 인자라고 하는 감마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식은요 루트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분의 1. 저게 뭔데요? 여기서 c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고 저게 그러니까 저 감마를 뭐 했어요? 이건 아닌데. 아, 네. 나 우리는 썼는데 우리는 저걸 뭐 했어요?
V는 우주선의 속력 또는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분의 1 한 게 감마고, 이 감마 값은요, 만약에 얘가 정지해 있다면, 운동하는 물체가 아예 정지해 있다고 쳐요. V 값이 빵이겠지? 그럼 감마는 얼마가 되겠니? 1 마이너스 빵이니까 분모는 그냥 1이 되겠지. 1분의 1, 1이 되겠지. 그지? 근데 우주선의 속력이 예를 들어서 0.8c의 속력을 갖는다고 치자. 이 조건이라고 한번 해봐. 굉장히 빠른 속력이지? 그랬을 때 이거에 적용되는 감마값은 얼마가 되겠니? 자, C분의 V의 전체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0.36 루트 C분의 0.8C의 제곱 CC 날라가고 1-0.64 얼마야? 0.36이 되겠지? 분의 1이 감마라 그랬어. 그러면 루트 안에 0.36은 0.36 자체가 100분의 36이지? 루트 밖에 나오게 되면 얼마가 돼? 10분의 6이 되겠지? 10분의 6분의 1 그러면 계산하면 6분의 10이 되겠지? 1보다 어떻게 돼? 커요. 커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감마는요, 특징이 로렌츠 상수 감마는 일단은 1보다 무조건 뭐하다? 크거나 같은 값이야. 일단 그래. 그래서 감마는 일단 1보다 큰 값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유 시간 뭐 계산할 때 어떻게 적용되냐면 T0가 고유 시간이고 T가 고유 시간이 하는 다른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라 그랬지. T0와 T 값 중에서 반드시 누가 크다 그러고? T가 크다 그랬지. 그러면 이 관계식은 정확한 식은 어떻게 되느냐? T가 무조건 커야 돼. 그지? 그러면 T0에다가 1보다 큰 숫자를 곱하면 T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가 크다는 큰 숫자라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뭘 곱해야 돼? 감마를 곱해야 돼. 그러면 T, 이 식은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T0가 커, T가 커, 무조건 T가 커. 크려면 T0에다가 1보다 큰 어떤 값을 곱해야 되겠지? 그 1보다 큰 값이 감마예요. 알겠니? 네. 학교에서 감마 로렌츠 인자를 배웠으면 뭐 그냥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수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속도가 빛의 속도가 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빛의 속도가 되면 감마가 얼마가 되면 무한대가 돼버려. 그렇죠. 무한대가 돼버리게 되면 그 빛의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를 바라보는 관찰자들 입장에서는 그 운동하는 물체는 정지한 거죠.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고유 길이. 요거 종류예요. 요거 문제 많이 물어본다. 고유 길이. 역시나 고유 길이. 길이를 측정했는데 누가 잰 길이가 고유 길이냐? 누가 잰 길이가 고유 길이래? 시계 되는 어? 누가 잰 길이가 고유 길이야? 시계 들고 있는 시계 들고 있는 애가 고유 길이? 아니야. 요번에는 봐.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 뭘 재는 거야 지금? 길이 재는 거예요. 여기서 잘 봐봐. 해석 봐. 아까처럼 여기 관찰자 A가 지구 표면에 있고요. 우주선이 이렇게 있는데 우주선 안에 관찰자 B가 타고 있고요. 잘 봐. 여기에 수성이 있다고 치고요. 여기에 화성이 있다고 치고요. 지구라고 칠 거예요. 여기 잘 들어봐. 이 단순한 그림에서 물론 이 우주선은요. 수성에서 출발해서 화성으로 간다고 치고 0.8c의 속력으로 우주선이 날아간다고 칠 거예요. 여기서 질문. 어디에 길이를 잴 거냐면 뭐 그건 질문자의 마음이지 뭐. 어디 길이를 잰다 그럴까? 수성이랑 화성 수성서부터 화성까지의 거리라는 길이를 잰다. 요 길이 잴 수도 있고 또 우주선의 길이 이거 잴 수도 있어. 들어. 상황에 따라 다 달라져. 우주선 자체 이 우주선이 몇 미터짜리 우주선이니 이 길이 잴 수도 있고요. 동호야. 현재 이 그림에서 또 길이 재라 그러면 수성서부터 화성까지의 길이를 재라 이렇게 길이 측정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우주선 길이
측정 대상이 우주선 길이라고 치자. 알겠지? 우주선의 길이를 우주선에 탄 B가 우주선의 길이를 잴 수도 있고요. 측정 대상은 우주선의 길인데 또 누가 우주선의 길이를 잴 수도 있어. 지구에 있는 A가 우주선의 길이를 잴 수도 있다고. 봐. 졸리면 일어나서 수업 들어. 학교에서 특상론 이미 다 수업 끝났잖아. 그지? 그때 졸았다며. 잤다며. 지금 안 들으면 또 놓치게 되는 거야. 자, 우주선의 길이를 재는데 B가 우주선의 길이를 잴 수도 있고 A가 우주선의 길이를 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측정 대상이 우주선의 길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측정하려고 하는 이 우주선의 길이에 대해서 이 길이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측정 대상에 비해서 측정 대상 길이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사람은 A야 B야? B죠. B지. 모르겠어? B로 할까? 리모컨의 길이를 잰다고 쳐. 근데 이 리모컨을 내가 가지고 가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리모컨이 뭐였니? 정지돼 있잖아. 그럼 이 길이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는 내가 정지해 있는 거야. 리모컨을 가지고 내가 가고 있어. 니들이 보면 리모컨이 정지해 있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움직이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길이가 봤을 때 이 길이라고 하는 의인화시켜서 얘가 봤을 때 니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운동 중에 있는 거야. 그렇잖아. 리모컨을 가지고 내가 가고 있는데 리모컨이 나를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지되어 있는 거야. 근데 리모컨이 여러분들을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움직이고 있지. 그러면 누가 잰 길이가 고유 길이, 정지 길이냐? 누가 잰 걸까? B야, B. 이 우주선의 길이를 잴 때는 누가 관찰한 게 고유 길이가 되느냐? 그 측정 대상에 비해서 측정 대상에서 정지한 관찰자가 잰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우주선의 길이를 잴 때는 B가 잰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된다. 알겠니? 그러면 A가 잰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요번에는 어디에 길이를 잰다라고 한다면 수성서부터 화성까지의 거리를 잰다고 치자. 요번엔 측정 대상이 수성서부터 화성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재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측정 대상 이 화성서부터 수성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지에 있는 관찰자는 A야 B야? 이때는 누구야? 둘 다 아닌 거 아니에요? A지. 왜냐면 수성, 화성, 지구 다 그냥 우주 공간에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아, 지구 뭐 공전하고 있어 이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문제에서 움직이는 건 수성, 화성, 지구 중에서 움직이는 놈은 누구야? 우주선이란 말이야. 요것만 이제 봤을 때 이 거리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놈은 A가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이 거리에 비해서 B는 뭐 하고 있는 거니?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B가 봤을 때는 수성, 화성 거리가 자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겠지? 이해되니 안 되니? 그래서 이때는 누가 잰 거리가 고유 거리가 돼? A가 잰 거리가 고유 거리가 되는 거예요. 고유 길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아시겠어요? 측정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봤을 때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를 고유 길이, 고유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고유 길이는 항상 다른 길이보다 크거나 같다. 고유 길이가 항상 제일 커. 고유 길이가 항상 제일 커. 알겠어요? 다시 비유. 리모컨을 들고 내가 날아가고 있어. 누가 잰 게 고유 길이라고? 선생님. 내가 잰 게 고유 길이야. 왜냐면 리모컨과 나는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리모컨을 쟀더니만 이 길이가 20cm가 나왔다고 설정할게요. 내가 잰 게 20cm가 나왔어. 고유 길이가 20cm야. 그런데 이 날아가고 있는 이 리모컨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측정하잖아? 20cm보다 뭐 하게끔 측정돼야 된다는 얘기야. 작게 측정돼야 돼. 마치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알겠어요? 길이 수축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고. 내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수축되는 효과도 어떻게 돼? 더 크게 수축된다는 얘기야. 얘도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 고유 길이와 그냥 길이의 이 관계식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L0와 L 중에서 누가 크다고? L0가 크다 그랬지. 그러면 L에다가 1보다 큰 숫자를 곱하면 L0가 될 수 있겠지?
감마 곱하기 L이에요. 음. 감마 계속 쓰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로렌츠 이제 감마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거라 그랬어요. 개념만 명확하게 알아둬야 돼. 여기까지 됐었어요? 세 번째 질량 증가, 고유 질량은 이것도 책에는 지금 안 나왔다 그랬잖아. 그지? 야, 근데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도대체 고유 질량, 정지 질량이 누가 잰 게 정지 질량인지 고유 질량인지 감이 오지 않니? 리모컨을 들고 내가 날아가고 있어. 계속 리모컨 참 오늘 열일한다잉? 날아가고 있어. 내가 잰 질량은 여러분들이 날아가는 리모컨의 질량을 만약에 계산할 수 있다고 해서 계산한다고 쳐요. 그리고 내가 리모컨의 질량을 계산한다고 쳐요. 누가 잰 게 고유 질량이야? 선생님. 그치, 내가 잰 거야. 어떤 느낌이야? 재려고 하는 질량 대상에 대해서 정지 관찰자가 잰 게 정지 질량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정지 질량은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정지 질량과 그냥 질량. 정지 질량이 작아. 그 얘기는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리모컨을 들고 막 날아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리모컨의 질량을 들면 내가 잰 리모컨의 질량보다 어떻게 측정돼야 된다는 얘기야. 크게 측정돼야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운동 중에 있는 물체의 질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해되니? 네. 얘는 무슨 얘기인 줄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냥 받아들여. 말인지 알았으면. 네. 뭐 질문하려고? 그냥 좀 이상해서? 그걸 증명하는 건 수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겠지? 아인슈타인은 수학적으로 증명했겠지? 뭘 기준으로? 광속이 불변하다라는 걸 기준으로. 그지? 근데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은 일단 넘어갈 거고요. 근데 요 정도는 이해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봐. 우주선이 아까 날아간다 그랬는데, 봐봐봐! 요까지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우주선이 퓨 날아가고 있어. 그걸 바라보는 관찰자 A가 있고 이 안에 있는 관찰자 B가 있다고 쳐봐. 알겠지? 그리고 이 우주선의 바닥 밑에서 빛을 뿅 쏜다고 쳐요. 학교에서도 이런 설명했지?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 현재 이 공간에서 밑바닥에서 레이저 빛이 나온다고 치고요. 그 위에는 거울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레이저 빛이 뿅 해서 반사돼서 그대로 떨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쏴! 그리고 빛이 반사돼서 돌아와! 한 번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 걸 빛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빛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그걸로 이용해서 시간을 재는 장치를 빛시계. 그리고 시계란 뜻이에요. 이런 시계 장치가 우주선에 있다고 쳐요. 알겠지? 네.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이 빛이 밑바닥에서 출발해서 반사돼서 출발한 그 지점에 다시 꽂히게 되겠지. B의 입장에선 빛 자체가 나온 곳과 도달한 곳이 위치가 같아 안 같아? 같다고. 그걸 측정한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네. 시계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해. 그런데 A가 봤을 때는 빛이 이 점에서 출발해서 나왔는데 도착할 때 빛이 이 지점에 도달하지 않잖아. 우주선이 쭉 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우주선이 여기 왔을 때 빛이 도달했다고 쳐요. 그러면 A가 봤을 때 빛은 어느 경로로 간 거야?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렇잖아. 이해가 안 돼? 자, 내가 우주선이야. 내 입장에서는 빛을 쏴서 봐. 내 입장에서는 빛이 천장에 닿았다가 뭐지? 나는 이래.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고 있어? 운동하고 있지. 그걸 니들이 관찰한다고 쳐봐. 잘 봐. 눈 크게 뜨고. 이렇다는 얘기잖아. 나는 왔다가 받았어. 내 입장에서는 그대로 올라갔다 내려온 거야. 근데 니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뭐 한 거야? 포물선 운동한 거잖아. 이 얘기라고 지금. 이랬을 때 B가 봤을 때 빛의 경로와 A가 봤을 때 빛의 경로가 달라요. B의 입장에서는 빛이 그냥 얘가 봤을 때 빛이 그냥 갔다 왔네 이거잖아. 근데 A가 봤을 때 갔다가 왔네 이렇게 보인다고. 같은 사건을 보는데 빛이 진행한 거리가 같아 달라. 그런데 빛의 광속은 뭐 해야 돼? 같아라고 하는 게 전제 조건이었다고.
그러면 시간이 같겠니 다르겠니? 다르겠죠. 그래서 다른 거야. 음. 그래서 다른 거다. 얘는요, 얘가 봤을 때는 빛이 가는데 1초, 오는데 1초 이렇게 걸렸다고 쳐봐. 그러면 B가 측정한 시간은 몇 초야? 2초 만에 갔다 온 거야. 근데 A가 봤을 때는 빛이 요게 간 게 아니잖아. 이 거리 갔다가 이 거리 오는 거 아니야. 훨씬 더 먼 거리를 간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데 2초 걸렸다고 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훨씬 긴 거리니까 돌아오는데도 얘가 봤을 때 돌아오는데 몇 초 걸려? 2초 걸린다고 쳐요. 그러면 B는 갔다 오는데 빛이 몇 초 걸렸다고 쳐. 2초 만에 갔다 왔다 하지만 A는 갔다 오는데 몇 초 걸렸다고 치는 거야. 4초가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빛, 시간 지연 효과라고.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네. 여기서 왜 시간이 달리 측정되냐고? 광속이 불변하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값이 딱 하나가 있다면 누구란 얘기야? 빛의 진공에서의 속력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가 바뀌어야 돼. 뭐가 바뀌어야 돼? 고전적으로 시간,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 같아야 되는 게 그게 바뀌어야 돼. 두 번째, 길이. 내가 진 길이나 네가 진 길이나 길이가 뭐 해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길이도 달라져. 질량 또한 똑같은 물체의 질량이라면 내가 잰 질량과 너희들이 잰 질량이 뭐 해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다르게 측정이 된다는 뜻이야.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광속이다. 이걸 뭐 수학적으로 풀면 이제 감마가 나오고 막 이런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근데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어요? 왜 시간이 다르게 측정되는지 알겠니? 이런 개념으로 길이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고유 길이가 가장 길게 측정이 됩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느낌적으로 압축될 거 아니야. 그렇죠. 휙 지나간다고 쳐봐. 긴 막대기가 휙 눈앞에 지나가. 휙 압축된단 말이지. 운동하는 물체에 보면 길이가 수축이 된다. 단 측정 대상의 길이가 누군지냐에 따라서 누가 잰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는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질량 또한 정지해 있는 물체의 질량을 잰 게 고유 질량이 돼. 그 물체가 운동 중인 걸로 관찰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물체의 질량이 뭐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시겠어요? 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얘기는 뭐냐면 뭐하고 연관되냐면 질량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질량이 만약에 바뀐다면 뭘로 바뀌냐? 에너지로 바뀌어. 그게 질량 결손 에너지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그게. 그래서 세 번째 이 고유 질량, 정지 질량과 그냥 운동 질량, 운동하고 있는 물체로 측정된 질량 중에서는 운동 질량이 크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 세 번째 내용은 질량이 에너지로 뭐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바뀔 수 있고 반대로 에너지가 갑자기 뭘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내용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얘기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아, 질량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질량이구나. 그래서 탄생한 폭탄이 있어. 그게 뭐야? 원자폭탄, 핵폭탄이야. 핵 분열을 할 때 분열 전에 총질량과 분열된 이후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총질량의 질량의 차이가 발생을 한대.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질량이 그냥 사라지진 않고 뭘로 바뀌어서?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바뀌느냐? 발생되는 에너지는 발생되는 에너지란 뜻이에요. 차이나는 질량, 그러니까 M0와 M 운동의 차이값이 델타 M이라고 썼을 때 그거에다가 진공에서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식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됐니? 네. 잠깐 쉬자.